타보코더와 입체음향 기술. 물리학자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소리를 주제로 하는 실제적이면서 효과적인 과학적 성과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은 음악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악기로 발명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발성하고 청취하는 생리 물리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음악을 효과적으로 녹음하고 재생하는 공학적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발성의 원리를 이용한 보코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먼 거리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맨 먼저 할 일은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디지털 통신에서는 부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 통신에서는 음성 이외의 또 다른 정보도 음성과 같이 전송해야 되겠기에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은 매우 높은 압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학자들은 사람의 음성을 압축하기 위해서 발성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위한 제품이 보코더입니다. 성도, 성대 등과 같은 사람의 발성기관과 그것이 동작하는 방식은 악기의 그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단적인 예로 악기는 특정한 음을 단 한 가지의 소리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는 그 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색의 소리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는 음계를 구성하는 제한된 음들만 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진동수를 가지는 다양한 음들을 낼 수 있습니다. 합창 연습 중 음정이 틀린다는 것은 이것을 방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발명한 악기는 사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악기와 달리 좀 더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사람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발성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의 목소리를 압축하는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의 결과인 보코더라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성대의 진동과 목소리가 전달되는 관인, 성도의 진동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이것은 먼저 사람의 호흡과 관련됩니다. 우선 폐에서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내뿜어지면 그 공기는 기도의 끝에 있는 성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 성대는 비교적 넓게 벌어져서 호흡하는 공기가 흐르지만 말을 할 때나 노래를 해야 할 때에는 성대를 긴장시켜서 성대를 여닫는 성문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사람이 노래할 때 폐에서 내뿜어지는 공기의 압력은 호흡할 때와는 다르게 강한 압력으로 성문에 가해지므로 성대 주변에는 난기류가 형성되어 성대의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성대원음 혹은 피치라고 합니다. 성대 원음인 피치는 기관과 인두 사이에 있는 후두와 입속인 구강과 같이 빈 공간에서 울리게 되어 공명됩니다. 구강과 같은 빈 공간은 피치의 음량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작은 소리입니다. 성대가 진동하는 피치는 목구멍과 구강 혹은 비강이 연결된 일련의 공명강인 성도에서 공명되어 비로소 목소리로 발현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해부학이나 생리학 혹은 성학이 아닌 전자공학 논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음성의 발성과 관련된 물리학 혹은 생리학의 연구 실적들은 많은 성악가들의 성악 발성 훈련에 영감을 주었고 공학자들에게는 음성 압축 기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학자들이 사람의 발성기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음성을 전기 신호로 표현하는 음성 부호화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성 생리학적인 접근으로 음성을 부호화하려는 보코딩이 처음 소개된 1950년대 컴퓨팅 기술 수준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의 음성 부호화는 마이크에 녹음되는 음성 신호 자체를 부호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편 보코딩 기술은 음성 신호 자체를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어도 두 개의 선형 필터로 구현하고 필터를 구동하는 값들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을 직접 가져와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이 전달될 정보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같은 대부분의 음성통화용 부호화 장치는 보코딩 기술을 사용합니다. 보코딩 기술을 음성 부호화 혹은 압축에 상용한다는 것은 사람의 발성 방법에 관한 생리학적 지식을 공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은 악기가 연주하는 음악에 비해서 훨씬 좁은 주파수 범위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음성 신호의 변화가 단순하다는 것이고 공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근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 부호화의 주 대상이 음성이고 그것도 최소한의 음질만 보장하는 전화 통화 음성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음성을 대충 흉내내는 보코딩 기술은 음성통신의 압축 수단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처음에 보코더는 휴대폰의 음성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로 발전되었으나 지금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대화하는 기술, 기계가 책을 읽어 주거나 대본을 읽는 TTS 기술로도 활용됩니다. 음성은 성대에서 여기음이 발생하고 그 여기음은 성도에서 공명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보코더는 성대와 같이 여기음을 발생시키는 피치 필터와 피치가 공명되는 성도의 공명 주파수대인 음영대를 만드는 포먼트 필터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보코더에 입력되면 보코더는 피치 신호를 만드는 피치 필터와 음영대 주파수를 만드는 포먼트 필터의 필터 값들을 조절하여 음성 신호를 만듭니다. 이것을 음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된 음성 신호를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된 사람의 소리와 반복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합성된 음성 신호를 마이크로 입력된 원화자의 음성과 비교하는 분석의 과정을 통칭해서 합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코더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반복해서 비교하는 것은 합성 신호를 입력된 음성과 비슷하게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많이 그리고 매우 빠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즉, 보코더의 주요 기능인 분석과 합성의 기능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빠른 컴퓨팅 능력이 없었던 1950년대에 이 기술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분석과 합성을 통하여 원화자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만들어졌다면 그때 사용된 합성 필터의 여기값들은 입력된 음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보코더는 모두 똑같은 합성 필터를 사용하므로 음성을 전송하는 대신에 음성보다 정보량이 훨씬 적은 합성 필터의 여기값을 전송합니다. 보코더에는 피치 필터, 포먼트 필터 이외에도 코드북이라는 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서 피치와 포먼트 성분을 추출하고도 여전히 남은 성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필터 값을 저장한 코드북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피치 필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디오 분야의 가장 첨단 기술인 보코더 기술이 사람의 발성기관을 흉내낼 수 있다고는 하나 그 성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코더는 음성에 중요한 몇 가지 인자만을 부호하므로 비교적 고급의 음질을 필요로 하는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음질을 처리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디오 장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소리, 혹은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발견하였고 20세기 초에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발명하였으니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면 소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대표적이면서 유일한 장치가 마이크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공기 기둥인 기주가 진동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과학적 탐구 결과로부터 마이크가 발명되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공기의 떨림을 진동판을 통해서 감지하고 그것을 연구자석 사이의 움직임으로 이끌어서 유도 전류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유도 전류는 공기의 떨림의 정도, 즉 소리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발생된 것이니 소리가 전기 신호 형태인 전류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자유도 이론을 활용한 발명입니다. 이제 자연의 어떤 소리도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이크가 소리의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세기 동안 공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이크는 독일인 발명가인 에밀 베를리너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그는 후에 마이크에 의해서 수집된 소리를 녹음하는 기술도 개발합니다. 초기에는 소리 신호를 카세트 테이프로 알려진 마그네틱 기록 장치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매체의 자성의 변화를 통해서 기록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리도 디지털 전기 신호로 처리되어 메모리 소자 등에 저장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정보를 더욱 조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압축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으로 줄어든 정보량만큼 그 소리에 대한 부가 정보를 보충할 수 있어서 고음질의 녹음과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30명의 승객이 탄 45인승 버스에 승객들을 좀 더 조밀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15명의 승객을 더 태우는 것과 같이 정보의 압축은 추가 정보를 더 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거기에 부가 정보들을 패킹합니다. 오디오 분야에서 디지털 처리로 시작된 첫 번째 작품은 음악 CD입니다. 필자의 대학 시절인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음악이 마그네틱 테이프나 LP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때 새로 등장한 CD에 녹음된 음악은 과거의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음질의 음악이었습니다. 당시 25분 길이의 음악이 담긴 LP 한 장의 가격은 3,000원 안팎이었으나 그보다 재생 시간이 2배 이상 긴 60분 길이의 음악이 담긴 CD의 가격은 한 장의 LP 가격의 무려 4배인 12,000원에서 비싼 것은 3만원 정도였으니 음악의 질이냐 양이냐를 두고 레코드 가게에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감동이었던 CD 음악의 음질은 2000년에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연히 얻은 음악회 티켓으로 내한한 이탈리아의 유명 실내악단 이무지치의 연주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실황 무대에서 들은 음악은 CD를 통해서 듣던 음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1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매번 공연장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음악을 음악회가 아닌 곳에서 감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음악회에서 듣는 연주 실황 음악, CD에 녹음된 음악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나 LP에 녹음된 음악의 차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연주의 실황 음악에 비해서 CD나 LP에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음악 소리와 같은 소스를 녹음 재생하는 인위적인 가공 절차가 추가되어 이에 따른 성능 저하는 명백함으로 실황 음악은 비교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을 녹음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녹음 장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소리에 대해서 사람의 고막이 감지하는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녹음 장치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소리를 감지하는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사람이 소리를 감지하는 성능과 비슷하게 녹음 마이크가 소리를 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는 마이크도 녹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CD가 발명된 시점이 LP가 발명된 시점보다 이후 시대이니 녹음 기술이 더 발달되었을 것이므로 CD에 녹음된 음악은 LP에 녹음된 음악보다 훨씬 좋은 기술을 사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음악 소스를 녹음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을 재생하는 기술입니다. LP에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방법은 LP를 회전시키면서 검침하는 것입니다. 검침을 통해서 LP판에서 음악 신호를 추출하여 재생한다는 것은 비교적 많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 기계적 조작에 의한 것입니다. 즉, 녹음 신호를 재생하는 과정에 기계적인 잡음이 끼게 되어 재생한 음악 정보 중 많은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CD에 기록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 전기 신호로 기록된 음원을 재생하므로 녹음 정보 이외의 잡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CD는 LP보다 재생 기술에서도 재생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잡음이 끼어들 여지가 훨씬 적습니다. LP의 기록 재생 기술은 녹음 신호에 많은 오디오 정보를 잃어버리는 반면 CD의 경우 기록 보관 재생할 수 없는 혹은 재생하지 않는 오디오 정보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리할 오디오 정보를 선별해서 처리합니다. 처리 즉 기록 보관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정보는 전체 정보 중 일부의 정보만을 표본화하는 샘플링 기술을 통해서 고급 혹은 저급한 음질의 신호를 얻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합주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은 고급의 음질로 재생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녹음 신호에서 고급 정보까지 표본화합니다. 반면 사람의 대화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정보만 표본화합니다. 여행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대화에는 장소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정확한 발음이 필요한 것이지 성악가와 같이 풍부한 음색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CD에 기록된 오디오 정보는 디지털 신호이므로 이 정보를 압축해서 더 조밀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녹음 신호에서 더 고급의 오디오 정보를 표본화하여 더 고급 음악을 만들게 합니다. 다채널 오디오. 그런데 앞선 비교에서 제외된 실황 음악을 거실이나 방에서 재현 재생할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기술은 녹음 신호를 만드는 녹음 과정에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CD를 재생하여 듣는 음악과 연주회에서 느끼는 실황 음악의 가장 큰 차이를 현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감의 실체는 적절한 반향입니다. 즉 녹음 신호의 에코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녹음 신호의 반향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녹음되는 녹음 신호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 녹음용 마이크를 설치해서 각각 녹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녹음 신호 각각에는 어느 지점에서 녹음된 신호인지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녹음 신호와 공간 정보 신호를 함께 표시한 신호를 재생할 때에는 각각의 녹음 신호를 공간 정보에 표시된 장소의 스피커로 재생하면 됩니다. 반향 즉 녹음 신호의 경로 수는 5.1과 같이 표시합니다.
그런데 영화관이나 오디오 세트장 같은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간 정보를 활용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히 2개 채널의 지연 성분으로만 표시하여 이어폰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현장감 있는 음악의 오디오 정보는 기존의 오디오 정보의 반향을 나타내는 공간 정보가 더 추가됩니다. 따라서 현장감 있는 음악의 오디오 정보는 CD에 녹음되는 오디오 정보보다 더 많은 기록 영역이 필요합니다. 기록할 정보는 더 많아졌는데 그 정보를 기록할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정보를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디오 신호의 압축은 디지털 신호를 압축하는 일반적인 원리인 신호에 나타나는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법과 함께 오디오 신호에 대한 인간의 음향심리적 특징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신호에서 압축은 신호에 나타나는 중복성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00000000100000000002 0000000003 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압축하는 것은 10개의 0 이후 1, 2, 3으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오 정보의 압축 또한 이러한 중복성을 제거하는 압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초기의 CD에 녹음된 파일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압축한 파일의 대표적인 예가 mp3입니다. 중복성으로 음악 신호를 압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음향심리학적 특징을 이용한 또 다른 압축 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신호들은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음향심리학에서는 소리는 있으나 사람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마스킹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킹 효과는 큰 소리인 마스커와 비교적 작은 소리인 마스키가 동시에 일어날 때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길을 걸으며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자동차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나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카 오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모두 마스킹 효과 때문입니다. 마스커에 해당되는 음이 달팽이관에 있는 기점막에서 여기를 일으키면서 작은 소리의 여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6-21에는 큰 신호 A가 주변의 2개의 신호 B와 C를 마스킹해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호 B와 C가 비록 가청 한계선보다 큰 소리라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일지라도 더 큰 소리인 신호 A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된 마스킹 한계선 아래에 있으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들리지 않는 신호 B와 C는 있으나만 한 소리이므로 그 신호를 정보구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오디오 정보량이 줄어드는 압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객체 오디오. 한편 음악회 현장에서 듣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는 연주 홀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사되어 들리는 소리이면서 여러 악기들이 뒤섞인 소리입니다. 즉 여러 악기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우리 귀의 고막을 자극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다면 각 위치뿐 아니라 악기별로 녹음용 마이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녹음한 신호에는 공간 정보는 물론 그 악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타내어야 합니다. 즉 객체별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객체 오디오 혹은 다채널 다객체 오디오라고 합니다. 다객체 오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오디오 객체의 편집입니다. 악기가 독립적으로 녹음되었으니 재생할 때 특정 악기의 소리를 더 크게 혹은 작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오케스트라에 빠진 악기를 추가로 녹음해서 오케스트라 음악에 포함시킴으로 마치 협연하는 것 같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